안녕하세요, 책쪽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명한 책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굉장히 심했던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사람들의 호불호 포인트는 뭐였을지, 실제 읽어본 소감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이렇게 준비됐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 알고리즘에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혼모노고요. 진짜 혼모노는 계속 몇 달 내내 뜨더라고요. 심지어 박정민 배우님이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라고 쓰신 그 추천사 때문에도 엄청 유명해졌죠. 그런 반면에 또 혼모노가 쉽게 읽히긴 하는데 그저 그랬다 불호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모노는 한번 읽어볼만 하다. 입문 도서용 추천. 성애나 작가님 책이 독서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읽어보니까 저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일단 이 혼모노는 특히 단편이라서 아무래도 한 편 한 편이 짧기 때문에 읽기 쉬운 것도 있고요. 스토리가 탄탄하다고 느껴졌어요. 확실히 그 짧은 글 안에 어떤 서사가 탄탄한 작가님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은 많아 보이는데 하려는 말이 뭔지 빙빙 돌리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글도 있거든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떠한가처럼 생각할 거리를 남겨준다고 느껴서 이런 세 가지 소감 기준으로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 책이 단편이라는 걸 어떤 장치처럼 잘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정민 배우님 추천사가 읽고 나서 더 잘 이해가 됐던 게 막 흥미진진, 그래서 할 때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음화를 누르고 싶은데 다음화가 없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편은 구의 집, 잉태기, 메탈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혼모노가 없네? 혼모노도 잘 읽긴 했는데 약간 도파민용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억에 오래 남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약간 의외였어요. 그 중에서도 구의 집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남영동 대공분지를 연상케 하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대놓고 그곳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거의 빼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장소가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곳인지 역사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초점을 잡고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나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뭘까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하고 아늑한 집을 짓는 거겠죠. 그럼 이 구의 집을 지은 사람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편한 동선은 무엇이며 이런 거였겠죠.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을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렇게 했을지, 그 사람이 생각한 그때의 진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무엇에 현혹돼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을 때, 특히 요즘처럼 SNS, OTT 이런 게 흘러 넘치는 시대에 우리에게 진실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하나하나의 단편들이 제목 혼모노, 이 진짜에 대한 의미, 어떤 부분을 중시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금류야말로 이번 컨텐츠 중 1등을 들을 수 있는 책이죠. 뭘로 1등이냐? 호불호 1등. 진짜 이렇게까지 극과 극이 나뉠 수 있나 싶은 책이었어요. 그냥 읽을 거 없을 때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왜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고 말하냐면, 별로인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불호라고 해서 읽지 말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읽으면 안 될 책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다만 저처럼 독서 입문자인 분들은 약간 염두하면서 읽을 부분이 필요하긴 하죠. 차라리 이런 얘기를 듣고도 궁금해서 읽어보시고 별로면 같이 뒷담을 까는 게 낫지, 내가 별로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금류는 뭔가 인상 깊었던 문장도 딱히 없고 일일 연속극 보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분이 자기는 첫 페이지에 사채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흥미가 안 생긴다고 하셨던 댓글이 생각나는데, 사실 시작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해서 입맛을 싹 돋구거든요. 근데 그 시작에 비해서 끝이 굉장히 미약한, 점점 멜로멜로 가더니, 그래서 니들 사랑할 거야 어쩔 거야 막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모순을 읽고 급류를 읽으면 급류가 웹소설처럼 느껴질 거라던데 참으로 그러합니다. 초간단 줄거리는 여자애랑 남자애, 그리고 걔네 아빠랑 엄마가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랑 아빠가 단둘이 계곡 쪽으로 놀러 가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여자애가 아빠가 바람핀다고 생각해서 계곡에 쫓아갔다가 이제 들킨 두 분이 당황하는데 하필 급류에 휩쓸려서 둘이 죽게 되고, 아이들은 그걸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게 되죠. 이 남은 아이들이 죄책감에 좀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둘의 이야기고요. 시간이 흘러 달라졌습니다. 짠! 하고 끝나는 게 약간 전형적인 멜로 엔딩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비슷하게 호불호가 심한 구애 증명입니다. 구애 증명은 읽으면서 조금 이따 설명할 채식주의자가 자꾸 생각나던 책이었는데요. 둘의 내용은 다르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자, 일단 구와 담이라는 친구들이 나와요. 근데 얘네가 어릴 때 소꿉친구로만 지낸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랑도 약간 그 이상의 짓거리들을 하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뭐 이런 걸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의 관계가 급류랑 전개는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식인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요. 구라는 남자가 일단 죽었어요. 그 죽게 된 이야기는 읽다 보면 나오는데, 초장부터 담이란 여자애가 구라는 애를 먹습니다. 그 저는 이게 아마 강력한 불호 버튼을 헷가닥 눌리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해요. 이 둘의 사랑,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제가 꾸역꾸역 나름 스스로 해석을 해본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먹으면 내 안에 얘가 들어오는 거겠죠. 내 몸 안에 같이 살다가 이제 내가 생을 다 하면 그때 너도 이제 같이 하룰나라에 가는,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왜 먹어 식인종? 그러니까 급류보단 문학적이지만 채식주의자보다 기괴하다, 이 점을 꼭 알고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사랑이라는 마음의 가장 날것의 형태를 먹는 행위로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미의 얘기 하나 읽고 다음 책 소개할게요.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던 괴물 같은 놈들이 모조리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버림받아 죽고, 그 죽음이 산산이 흩어져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죽은 너와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죽어야 너도 죽게 만들 거야. 너를 따라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죽게 만들 거야. 네가 사라지도록 두고 보진 않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너를 기억할 거야. 아니, 그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 어떻게 이게 호불호에 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책의 불호는 아마 그냥 별로다 보다는 난해하다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별로라기에는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끔찍하다 못해 불쾌하다고까지 느낄 수 있는 표현과 전달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영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꿈을 꾼 이후로 집에 있던 고기에 관련된 건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고 채식주의자로 선언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막 뜯어말리고 난리가 나죠. 근데 영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끝내는 나무가 되려 하는데요. 처음에는 꿈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갈수록 그 영혜의 이상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인간이길 포기하고 나무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발상이지? 하는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그 영혜가 표현하는 육식에 대한 말들이 있어요. 꿈에서 본 끔찍한 장면의 묘사라든지 육식을 해온 자신에 대한 표현들이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오히려 이렇게 쿡쿡 쑤시면서 와닿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했어요. 맞는 말이네 싶은. 저는 영혜의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노력이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책에도 불쾌 모먼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영혜의 행동에 막 혼란해지던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구간이기도 했어요. 너무 열받거든요. 난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읽히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서 다른 책에서 잘 느껴보지 못했던 특별한 책이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유명하죠. 저는 아몬드를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읽었고요. 왜 제목이 아몬드인가 했더니 그 주인공 선윤재라는 아이가 감정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외부 자극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고장난 건데 그 편도체가 아몬드 모양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는 말이 내 머릿속의 아몬드는 어딘가가 고장난 모양이다. 자극이 주어져도 빨간불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른다. 내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두려움도 희미하다. 감정이라는 단어도 공감이라는 말도 내게는 그저 막연한 활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둔한 게 아니라 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냥 전혀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윤재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남은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사람들과 감정을 느껴가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꽤 괜찮게 읽다가 한 80% 남았을 때쯤 뭔가 급전개가 매갈이 없이 끝을 향해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굳이 저런 식으로 해야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전 중반부의 힘이 확실하게 끝에 가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나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초등학교 때 읽던 인소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소재의 신선함 하지만 스토리의 빈약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페이지 수가 적은 건 아닌데 글자 간 간격이 넓어서 한 장의 텍스트가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홍학의 자리 저 바로 말씀드릴게요. 홍학의 자리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시작부터 도파민 빵빵입니다. 신기한 게 여기도 급류에 나온 진평이라는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빠르게 줄거리를 훑어볼게요. 진평의 어느 학교에 야근을 하는 선생님 준후 그리고 다현이라는 학생이 교실에 찾아왔어요. 시간이 늦어서 경비 아저씨가 야간 순찰을 돌고 계시는데 준우랑 다현이가 교실에서 썩을 짓을 합니다. 그 준우는 경비 아저씨 몰래 다현이 보고 나가라고 알려주고 자기도 제자리에 돌아가면서 다현이가 잘 갔나 연락을 해봤는데 핸드폰이 교실에서 울리는 거예요. 교실을 갔더니 다현이가 칼에 찔린 흉터와 함께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이 준우는 자기가 다현이를 죽인 사람이 될까봐 모든 현장을 정리해서 다현이를 호수에 유기합니다. 다현이는 누가 죽인 걸까요? 홍학의 자리는 불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이 준우라는 선생님이 다현이라는 자기 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 이게 좀 윤리적으로 좀 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뭐 나머지 뭐 사체를 누기하고 이런 행위들은 사실 다른 추리 스릴러물에도 자주 등장하는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에 뜬금없이 당신이 최다현을 죽였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편지를 받는다든지 억지스러운 설정도 좀 있고 결국은 나쁜 놈은 잡혀 들어간다는 흔한 서사도 있긴 하지만 진짜 제 모든 편견과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있어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동시에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준호라는 인물이 진짜 너무 혐오스럽고 또 더 혐오스러운 장면도 나오는데 스포가 되니까 참겠습니다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는 이 사고방식이 진짜 미친놈 같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홍학의 자리라는 제목은 끝까지 읽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준우 좀 쌍욕 좀 하다가 무슨 일 하나씩 터지면 에? 또 한 번씩 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마지막에 대반전으로 에익 하면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꼭. 이 책은 도서관 직원분이 1년 내내 항상 대출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인 거죠. 역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문자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이 책의 형식이 좀 특이한 게 룰루 밀러라는 작가가 에세이처럼 본인 얘기를 하다가 어떤 소설을 들여왔다가 어떤 과학적 심리적인 연구 내용도 들여왔다가 다시 자기 얘기를 했다가 이거를 막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과학도서인지 혼란스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데 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끄트머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갑자기 혼자 결론을 말해줘요. 그래서 까딱
툭하면 덮을 만한 책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는 마구 메모가 엄청 많아요. 마구 메모가 뭐냐면 제가 책 읽을 때 막 끄적거리는 게 마구 메모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주 내용은 룰루 밀러가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데이비드 사우저던 이름 멋들어지죠?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역행하면서 자연에 맞서면서까지 꿋꿋이 자기 할 일을 해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룰루 밀러는 어떤 환경이었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넌 중요하지 않아.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 너 좋을 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이런 허무주의자 같은 말을 듣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는데 그 반대로 너무 굳세게 모든 걸 꿋꿋이 견디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답을 갖고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룰루 밀러는 그 사람한테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해온 일들, 그 쓴 책들을 읽고 파헤치면서 끝내는 그 이름 멋들어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사실은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의 답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 시작부터 오류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린 어떨까요? 너무 허탈하고 갈 길을 잃고 막 막막한 기분이지 않을까요? 책을 끝까지 읽고 제가 받아들인 룰루 밀러의 얘기는 나의 통념이나 어떤 신념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더 큰 세상, 더 거침없는 곳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나 믿고 있는 이 신념이 사실은 오히려 나를 세상의 일부만 보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각하고 경계할 수 있는 생각을 들게 해준 책입니다. 뭔가 이런 결론적인 감상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한 책인데 이렇게 끝까지 읽기가 너무 고된 과정이었어서 저처럼 이렇게 굳이 힘들게 읽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저는 아마 각자가 가진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딸깍하고 눌리면 이건 좀 이라고 한 발짝 이렇게 멀어지면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게 불호라고 여기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책을 덮고 싶을 만큼 별로인 건지 아니면 이 스토리에 몰입해서 막 불쾌한 감정이 그득그득해진 게 불호인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불쾌지수 평점을 스토리, 몰입감, 전달력, 표현력, 재미로 정리해봤어요. 이 책이 정말 나랑 안 맞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별로다가 아니라 나한테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들이 어떠셨는지, 여러분만의 호불호 갑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들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우리 수줍지만 영상만 보고 계신 분들 제가 다 알아요. 책 쪽이 이거 좀 지켜볼까 말까? 제가 다음 영상도 또 독서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안녕.